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약간의 좀 소음이 좀 많이 들리시고 또 몇강 때문에 좀 흐릴 텐데요. 제 뒤편이 강화문 대로입니다. 강화문 대로고 제가 있는 이곳이 그 강화문 대로변에 있는 그 한국프레스센터 그 11층에 있는 영남일보 서울지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저 뒤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한국당이 주최하는 장애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심할 텐데요.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그 한국당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죠. 그 오늘 집회 제목은 문재인 스톱, 국민을 심판합니다. 2탄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첫 장애 집회를 열었을 때 한국당은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고 경찰 추산은 2,000명이었습니다.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제 뒤에 좀 흐리게 좀 멀리 보이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는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바쁘죠. 패스트 트랙 법안 지정 이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금 사흘째 여야가 철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당 의원들도 일부는 국회에 남았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서 조별로 스크램을 짜서 대기를 하고 있는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일부는 이쪽 강화문으로 나와서 장애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강화문 장애 집회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생결단식의 저항을 하는지, 또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해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약간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그 혼란스러운 문제를 술술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세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밥그릇을 뺏어서 민주당이 자기 친척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옹이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를 탈탈 털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1년 남은 총선이죠. 총선이 1년 남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 다음 총선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당이 완전히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라도 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받아야 된다,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 장애에도 나서고 국회에서도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 밥그릇을 뺏어서 자기 친척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에 선거법이 실려 있죠. 선거법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선거법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얼마 안 될 거다, 그런 말까지 나오죠. 그런데 핵심은 그거죠. 내년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은 현재 6석이죠. 6석인데 정의당이 지금 정도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나가면은 각 후보들이나 정당 득표율이 한 1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0%면은 100% 연동형이면 전체 300석이니까 30석을 가져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약간 고쳐서 50% 연동형 이렇게 바꿨고 여러 가지 다른 장치를 걸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한 20석 정도를 얻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20석을 얻게 되면은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석이 좀 떨어집니다. 의석수가 좀 떨어지지만은 마치 친척 같은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로 구성을 하면은 국정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범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한국당의 경우에는 의석수를 상당히 잃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당이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올 때 한 30% 나온다고 치고 총선에서 30% 정도를 받으면은 전체 300석 중에서 30%를 받으면 한 90석 그렇게 되죠. 지금 한국당이 120석 정도인데
90석으로 떨어지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견제하기가 정권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 절박함이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옹기 기구를 만들어서 한국당을 탈탈 털려고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 비리 수사처,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이야기죠. 공수처. 이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은 지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물론 기소권은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상대로 비리수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한국당의 예상이죠. 주로 야당 탄압, 야당 국회의원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공수처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특히 경찰에서 여러 가지 현안마다 야당이 불리하게 수사를 하고 하는데, 공수처가 생기면 또 하나의 정권 옹기 기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 경쟁을 해서 경쟁적으로 야당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한국당의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공수처가 생기면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사정 활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걱정의 연장선상에서 내년 총선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1년 남은 총선, 여기서 완전히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낭패감, 위기감이 한국당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한국당은 3년 전 20대 총선에서부터 패배를 했죠. 그때 민주당이 한축돼서 2당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퇴장을 하고 그 직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참패를 했죠. 그 다음에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배주의가 한국당에 만연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임하면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죠. 300석 중에서 260석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고, 또 정의당까지 해서 거대한 범여권이 탄생을 하고, 한국당의 위상은 완전히 축소되는 그런 현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선뿐이 아니고 다음 대선, 정권 창출, 정권 탈환, 이것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절박감이 한국당을 장애로 나오게 하고, 또 국회에서 결사 저항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투쟁이 성공을 하느냐, 잠깐 투쟁에 들어간 것이 맞느냐, 옳으냐. 그러니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이어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지금 시점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는 타이밍이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 여부는 내년 총선 때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송국근의 훈수리였습니다.